이제 2025년 새해가 밝은 지도 거의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나이를 먹어서 슬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올해 20살이 되셨거나 뭔가 이번 년에 기대되는 이벤트가 있어서 2025년이 된 걸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네요. 저는 나이를 먹어서 슬픈 쪽이기도 하지만 올해 개봉하는 애니들이 꽤나 있어서 슬프면서 기대하고 있는 오묘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2025년에 개봉하는 애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참고로 제가 나열하는 순서는 재미순도 아니고 개봉하는 날짜 순도 아니며 그냥 제 마음대로 나열했다는 거 미리 알고 이 영상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기대 중인 올해 개봉하는 첫 번째 애니는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입니다. 귀멸의 칼날은 작년에 애니로 합동강화 훈련편이 방영됐었는데 1년 만에 바로 후속작이 극장판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보통 귀멸의 칼날 극장판은 지난번 시즌의 마지막 화부터 이번 시즌의 1화를 이어서 방영해주는 형식으로 나왔어가지고 누구보다 먼저 이번 시즌 귀멸의 칼날 1화를 보고 싶은 분들이나 특전 모으고 싶은 분들 정도만 극장판 귀멸의 칼날을 보러 갔어서 극장판이 막 인기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합동강화 훈련 에피소드 이후로는 애니 방영을 하지 않고 극장판으로 시리즈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아마 지금까지의 극장판들보다 더 많은 인기를 끌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확인된 정보에 의하면 귀멸의 칼날 극장판 무한성편 같은 경우 3부작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번에 개봉하는 게 1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개 유튜버 따위가 이 3부작의 내용들을 예상해보자면 무한성편 이후 무장과의 최종 국면이 따로 제작된다고 친다면 3부작에 걸쳐 상현 3과 대결하는 내용이 1부, 상현 2와 대결하는 내용이 2부, 그리고 상현 1과 대결하는 내용이 3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만약 무장과의 최종 국면이 무한성 3부작에 포함된다면 아마 마지막 3부에서 무장과의 최종 국면과 엔딩이 나올 것이고 1부에 상현 3과 제니치의 활의신 장면이 나오고 2부에서 상현이 상현 1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귀멸의 칼날 애니 제작사인 유퍼터블의 실력을 봤을 때 모든 극장판들이 레전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이미 만화책으로 귀멸의 칼날을 다 읽었었는데 개인적으로 모든 극장판들이 무한열차 그 이상의 흥행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대되는 두 번째 극장판은 극장 총지편 주술회전 회옥 옥절편입니다. 이 극장판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귀멸의 칼날 극장판과는 다르게 이미 있는 주술회전 에피소드를 합쳐서 극장판으로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면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 극장판을 굳이 봐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건데 이 주술회전의 회옥 옥절편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주술회전 극장판 제로와 주술회전 1기 2기들 중에서 가장 수작인 에피소드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이미 다 아는 내용이더라도 극장에서 보는 거 또 다른 느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회옥 옥절편을 레전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에피소드 자체가 뭔가 청량감이 든다고 해야 하나? 좀 색감이 상큼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에피소드에선 어린 시절의 게토스 그루와 고조 사토루가 나오는데 이 레전드 캐릭터 두 명의 어린 시절이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지만 고조 사토루가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극장판 주술회전 제로에서 빌런이 된 게토스 그루가 흑화한 이유 등등 떡밥 같은 것도 많이 풀리게 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소년 만화물이 성공하려면 주인공도 주인공인데 빌런이 매력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회옥 옥절 에피소드의 빌런인 후식으로 토우지는 그 매력적인 빌런에 완벽히 부합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모든 점을 종합해봤을 때 극장 총지편 주술회전 회옥 옥절은 충분히 극장 가서 볼만한 레전드 에피소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고조 사토루가 각성한 다음 술식 반전 아카를 쓰는 장면이라던가 허식 무라사키를 쏘는 장면을 극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대되네요. 그 다음으로 기대되는 세 번째 극장판은 명탐정 코난 28기 극장판 척안의 플래시백이라는 작품입니다. 코난 극장판 같은 경우는 매년 새로운 극장판이 개봉하는데 작년엔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개봉을 했었죠. 그리고 이번엔 척안의 잔상 혹은 척안의 플래시백이라는 이름으로 개봉을 할 것 같은데 이번 극장판에선 그동안 활약이 적었던 코난의 마치 셔틀 유명한 일본어로 모리코고로가 진지한 모습으로 활약할 것 같아 보입니다. 최근 코난 극장판 흐름을 보면 극장판에서 원작에 관련된 떡밥들을 자주 던지는 행위가 많이 보였는데 작년에 개봉했던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에서 엄청난 설정을 갑자기 던져줬듯이 이번 극장판에서도 뭔가 엄청난 설정이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확정적인 건 코난에서 꽤 능력 있는 형사로 나오는 야마토 형사가 시력을 잃은 사유가 이 극장판에서 등장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 뭔가 유명한 애 관련된 또 다른 설정이 이번 극장판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마 코난 극장판 같은 경우는 4월에 일본에서 개봉하고 한 3개월쯤 뒤인 7월에 한국에서 개봉하는 게 국룰이니까 여름쯤에 이 극장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제 유튜브 메인 컨텐츠가 명탐정 코난에 관련된 거여서 이 척안의 플래시백에 대한 정보 같은 건 개봉하기 전에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하고 계속 봐주세요. 이렇게 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대되는 네 번째 극장판은 극장판 체인소맨 레제편입니다. 이건 제가 작년 이맘때쯤 2024년에 개봉하는 애니 극장판에 넣었던 작품인데 미루고 미뤄져서 2024년에 개봉을 안 했고 솔직히 올해는 개봉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체인소맨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방영된 게 2022년이라 이후의 에피소드가 방영 안 된 지 거의 3년이 된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쯤 이렇게 극장판으로 돌아오는 것 같네요. 제가 체인소맨은 애니메이션으로만 보고 만화로는 본 적이 없어서 이 극장판 레즈편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리고 이 레즈란 인물이 뭐하는 인물인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체인소맨 일기가 충격적일 정도로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 극장판도 충분히 볼만한 극장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불안한 건 아직 이 극장판이 정확한 개봉 날짜가 안 나와서 설마 2025년에도 개봉 안 하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드네요. 그 다음으로
다음으로 기대되는 5번째 극장판은 나쁜 계집의 달려라 하니 라는 작품입니다. 이 극장판은 달려라 하니라는 거의 35년 전 작품을 현대 시점을 배경으로 후속작을 만든 거라고 합니다. 이게 달려라 하니라는 애니메이션 자체가 너무 오래된 애니메이션이라 저도 내용을 모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딱히 보러 갈 생각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예고편을 보니까 주인공인 한이라던가 달려라 하니의 등장인물로 보이는 나일이가 되게 캐릭터가 예쁘게 잘 뽑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예고편을 보니까 나일이는 청소년 단거리 국가대표이고 한이도 그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는데 그 둘의 대항마로 극장판 오리지널 캐릭터인 주나비란 인물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나비 생김새도 주인공 일행인 나일이나 한이만큼 예뻐서 극장판 내용에 따라 전 주나비를 응원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슬램덩크란 옛날 만화가 2022년에 더 퍼스트 슬램덩크란 극장판으로 개봉했을 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듯이 올해 말에 개봉할 이 나쁜 계집의 달려라 한이도 슬램덩크의 전철을 밟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 다음으로 기대되는 6번째 극장판은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그림세계 이야기라는 작품입니다. 이 극장판은 도라에몽의 45주년에 맞춰 개봉하는 극장판으로 극장판 도라에몽 시리즈의 44번째 작품이라고 합니다. 극장판 시놉시스를 좀 읽어보니까 진구가 몇십억 원의 가치가 있는 그림이 발견된 뉴스를 보며 방학 숙제로 그림 그리기를 하다가 도라에몽의 도구를 이용하여 근처에 떨어진 그림 조각으로 들어가게 되며 벌어진 일을 다룬 작품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도라에몽을 많이 보지도 않았고 아는 거라곤 퉁퉁이가 라고 말하는 짤이라던가 진구의 징징거리기, 이슬이의 목욕신 뭐 그런 거밖에 모르는데 도라에몽의 45주년이라고 하여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도라에몽에 관심 있는 분들이거나 옛날에 도라에몽을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추억 되살릴 겸 이 극장판을 보러 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그 다음으로 기대되는 7번째 극장판은 짱구도 못 말려 극장판 초화력 자결하는 떡잎마을 댄서즈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32번째 짱구는 못 말려 2D 극장판인데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이 작품 이전의 극장판인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우리들의 공룡일기가 개봉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화력 자결하는 떡잎마을 댄서즈라는 작품이 개봉하려면 최소 11개월은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일단 이 극장판에 대해서 조금 예상을 해보자면 극장판 포스터를 보니까 맹구가 맨 앞에 있고 짱구가 아련한 얼굴로 맹구를 보고 있는 걸로 보아 맹구가 모종의 이유로 짱구의 곁을 혹은 떡잎 방문대의 곁을 떠나게 되고 짱구와 떡잎 방문대가 맹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짱구는 못 말릴 극장판들이 좀 아련하고 감동적인 파트가 있는 극장판들이 많아서 이번에도 맹구를 통해 그런 장면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외에도 주토피아 2라는 작품도 개봉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극장판들은 거의 다가 일본 애니 느낌의 작품들이라서 디즈니 작품인 주토피아를 설명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주토피아 1을 안 봤습니다. 주토피아 1이 유행하던 시절에 사람들이 막 주토피아에 나오는 토끼라던가 늑대인지 여우인지 모르는 캐릭터 그리고 나무늘보 얘네 3명을 좀 프사라던가 짤로 많이 썼었는데 저 주토피아를 안 봐가지고 얘네 이름이 뭔지도 몰랐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7가지 정도가 2025년에 개봉하는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애니메이션 극장판들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비슷한 영상을 만들었었고 그때 소개한 작품들을 거의 다 보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작품들이 개봉하려나 하면서 자료조사를 해봤는데 진짜 다양하게 개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봤던 극장판들 중에선 하이큐 극장판, 명탐정 코난 극장판, 그리고 스파이 패밀리 극장판이 기억에 남았는데 이번에 개봉하는 것들 중에서 명탐정 코난 극장판이랑 귀멸의 칼날 극장판 그리고 달려라 하니 극장판이 좀 기대되네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소개한 극장판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좀 기대가 되십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말하지 않은 극장판들 중에서 기대하고 계신 극장판들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